거기 252페이지 보시면은요, 수익의 의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수익과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된 영업활동이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3페이지 위에 보시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액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매출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매출액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출액은 회사마다 달라요. 네. 은행이라고 치면은 이자가 되는 거고요. 맞죠? 네, 은행에서 주로 돈 버는 게 뭘로 돈 버는 거예요? 이자로 돈 벌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품으로 돈 버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번다라는 목적은 똑같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방식은 어때요? 다 다르죠.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익. 예, 차익이라는 거는 차이 나서 이익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요거는 이제 주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싸게 팔았다가 뭐 할 수, 그 싸게 샀다가 뭐 할 수 있죠? 비싸게 팔 수 있죠. 근데 일반 서민들이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 뭐냐면 원래 돈 벌려면 좀 과감해야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 분들이 뭐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 이 돈 떨어지면 안 돼. 예,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은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어때요? 많아요. 예, 항상 우리는 승자만 기억합니다. 패배자는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올림픽 할 때 한국 선수가 2등 한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랑 이제 TV 보는데 2등 했더라고요. 와이프는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근데 저는 대놓고 그 얘기 했죠. 아유, 하려면 1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요? 대한민국은 1등만 인정하잖아요. 2등은 TV에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와요. 1등이 한 달 정도 간다 그러면 2등은 일주일 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TV 같은 걸 보면. 그 다음에 비용. 비용 옆에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랑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영업외예요. 영업외비용.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파트라 뭐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 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련된 돈을 뭐라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는 말 뜻 그대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비용. 그래서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의 기준서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받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차손은 차이 나는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뭐라고 하세요? 차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비용의 분류라고 있는데 요건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별도로 안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은요. 254페이지 수익인식 기준. 여기에는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특히 저쪽에 잘 냅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 요 수익인식 기준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수익인식 기준이라는 게 딴 게 없고 언제 매출로 잡을 것이냐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앞으로 요렇게 적어 드릴 때가 있어요. 일반 매출이라고. 무슨 매출이라고요? 일반 매출. 그래서 제가 일반 매출이라고 적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주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파는 거, 그 다음에 나누어서 파는 거. 네, 요 세 가지가 일반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저기 어디냐 마트 가서 물건 산 적 있죠.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사면은 돈으로 주면 현금 매출이 되는 거고 카드로 긁으면 외상 매출이 되는 거고 3개월이요 2개월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을 캐셔분이 찍고 나한테 주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죠.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거기 255페이지 위에 보시면 진행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은 말 그대로 진행이 얼마나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게 진행 기준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시면은요. 용역의 제공계약, 건설형 요런 것들은 대부분 진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행됐느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가 있어요. 네. 근데 요게 몇 년짜리예요? 2년짜리. 그래서 40% 완성했으면 40억. 그 다음에 60% 완성했으면 몇 억이요? 60억. 이렇게 그 진행된 부분에 맞춰서 처리한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진행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기준. 네, 판매 기준이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2번에 위탁 매출 좀 봐두세요. 위탁 매출. 그래서 위탁 매출이 뭐냐면은요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판매하면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 매출 나오면 두 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위탁자. 그래서 위탁자가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탁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 분은 부탁을 뭐 한 사람이죠?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사람 대신 팔아주는 걸 무슨 매출이라고 하세요? 위탁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그 다음에 시용 판매라고 있어요. 25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용자가 쓸용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써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매출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반품 조건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반품 조건부는 말 그대로 이제 반품하는 건데 첫 번째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반품을 몇 프로 하더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품 추정이 불가능할 때, 그때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뭐 반품 일주일 안에 반품은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반품할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 예, 그 기간이 지나면은 매출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57페이지. 그래서 257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직접 대응가 있고 간접 대응이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직접 대응 옆에다가는 요거 적어주세요. 제가 이거 계속 쓸 겁니다. 뭐 계속 쓰냐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에는 그냥 비용.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대응의 뜻은 말 그대로 직접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간접 대응이라고 있는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이 간접 대응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감가상각 나오면은요 꼭 요 문구가 붙어야 돼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체계적, 합리적 좀 잘 봐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 비용에 보시면 광고 선전비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아, 거기 밑줄 쳐져 있죠. 네, 광고 선전비.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말 그대로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걸 뭐라 그래요?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넘기세요. 봤던 건 안 볼 거예요. 259페이지로 오세요. 저기 순매출액, 순매이백은 저희 공식으로 외울 거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조경비하고 판매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조경비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5. 몇이라고요? 5.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앞에다가는 8이라고 써주세요.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요. 잠시만 앞에 봐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프로그램 등록할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다 만약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을 위해서 돈 쓰는 걸 복리후생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복리후생비. 복리를 치면 여러 개가 떠요. 하나가 아니죠. 그래도 5, 8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시험은 6하고 7은 안 써요. 회사가 안 맞아서. 저희는 5하고 몇만 써요? 8.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입력은 쉬워요. 복리후생비라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다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글자 치면 그 두 글자가 뜨는 게 다 떠요. 근데 당연히 타자로 치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유리한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저희 시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타자 치는 시험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급여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급여. 급여가 뭐예요? 월급이에요. 뭐라고요? 월급.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8은 급여, 5는 임금. 달라요.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은 급여 준다라고 표현하는데 공장 사람들은 임금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여금이 뭐예요? 보너스. 그래서 보너스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상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거는 뭐 줄 때 쓰는 거예요? 퇴직금 쓸 때. 저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복리후생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직원. 그래서 누구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 위해서. 그거를 뭐라 그러세요? 복리후생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비교통비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말 그대로 여비나 교통 관련된 비용.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여비교통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 있고요. 통신비는 요때 쓰는 거예요. 뭐 전화요금.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요금. 뭐 핸드폰 요금은 전화요금에 포함이니까. 그 다음에 뭐 우편요금. 요런 것들은 통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지나가듯이 요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한 적이 있냐면은요. 운전면허증 따시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우편물을 보내야 돼. 근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차가 없어. 그러면 나가려면 뭐 택시를 타던가 버스를 타던가 이래야 되는데 차 끌고 가는 것보다는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는 그리고 꼭 이거 아니더라도 요즘엔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운전면허 가능자를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는 따놓으시면은 써먹을 때가 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수도 광열비에 별표 3개만 치세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분계 연습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를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수도 광열비라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다가 8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디라고 보시라고요? 사무실. 그 다음에 500번 때는 전력비나 가스, 수도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저기 수도 요금, 그 다음에 전기 요금, 그 다음에 가스 요금, 그 다음에 난방 요금, 이렇게 4가지를 합쳐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비는 하나만이에요.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는 3가지예요. 가스,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난방.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공장과 사무실에서 쓰는 명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요거 아느냐 모르느냐 시험에서 종종 물어보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되는 건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그 임차료 옆에다가 요거 좀 써주세요. 임대료. 요 2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이 2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자동차 관련된 거 종종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개정 과목은 2가지밖에 없어요.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유지비.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운반비는 말 그대로 운반할 때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옆에다가는 요것 좀 적어주세요. 소모품비는 비용이고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교육받을 때 우리 교육받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제 교육훈련비.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뭐라 그러냐면 개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계 시험을 잘 보려면은 요 개정 과목을 언제 사용하느냐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저기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말뜻 그대로 도서, 책.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저기 잡지. 그 다음에 사진 현상. 그 다음에 명함, 인쇄.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책이라던가 뭐 인쇄물 같은 거 이런 데 들어가는 돈들을 도서인쇄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접대비라고 있어요. 예, 접대비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거래처. 그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회사냐 거래처냐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고 접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없어져야 돼요, 접대비. 예. 근데 회계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거래처한테 뭐 사주고 이런 거 다 인정해줘요. 근데 왜 없어져야 되죠? 이 접대 문화 때문에 진짜 능력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무 중에 무슨 상무라고 있죠? 술 상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맨날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접대 받으러. 아니면 접대하러. 네.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냐고요. 능력 대 능력으로 붙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되게 안 좋아해요. 어떤 얘기 안 좋아하냐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태어나면서 스타트 라인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젊으신 분들 중에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만 잘하면 돼. 집에 돈이 많아. 이런 집들도 있고 어떤 집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왜냐면 집에 돈이 부족해.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공무원이나 요즘 전문직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슷한 라인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야. 대기업 쉽게 들어가는 방법 하나 있어요. 우리 아빠가 대기업 사장님이야. 맞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사기업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사장님 아들이 내일부터 출근한대.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없지는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게 힘들어요. 아는 사람 인맥으로 들어가기가. 근데 아직도 사기업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살이나 5살만 많았으면 여기에서 수업 안 하고 지금 항만에서 일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친척형도 2명 정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 그 친척분이 먼 친척분이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 항만 노조 부위원장이었대요. 지금은 없어요. 노조 자체가 없는데 과거에 노조 있었을 때 거기 부위원장이었대요. 그러면 한 2, 3천만 원 돈 찌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GM대우도 그랬다 걸렸잖아요. 1억씩인가 돈 주고 팔았다가.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건 많이 없어집니다. 그게 맞는 거기는 해요. 왜냐면 취업이라는 건 원래 능력제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수선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세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크게 볼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분개하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263페이지 보시면 영업 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외 손익 앞뒤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9.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영업 외는 9로 시작해요. 입력하실 때.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이자, 이자 수익. 주는 이자 뭐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 받을 때인데요. 제가 배당만 나오면 이렇게 뜰 겁니다. 현금하고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그래서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하라고 거기 두 번째 줄 진한 글씨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임대료 옆에다가 임차료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반대적인 거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개정 과목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산. 그래서 12월 30일. 그래서 평가 나오면 결산 때만이에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처분이라고 있어요. 처분은 팔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은 판매할 때. 그래서 처분이 판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팔 때 쓰는 걸 이제 처분이라고 하고 비싸게 팔면은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게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세트예요. 6번, 7번은 세트인데 우리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외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쓰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시면 자산수증 이익하고 채무면제 이익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말뜻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산수증 이익은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우리 공짜로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에서는 뭐 갑자기 뭐 사장님이 회사에다가 뭔가를 기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면제 이익은 채무가 돈 갚는 거거든요. 면제는 뭐죠?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뒤쪽에 있구나. 뒤쪽에 보시면 재해손실이라고 있어요. 재해손실은 불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재해손실 옆에 보시면 보험 차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수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보험 관련돼서 돈 받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건물 1억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불났어요. 불났다. 근데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다. 요때는 재해손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이라는 게 재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안 들었으면 재해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을 들었으면 요때는 이제 보험 차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1억짜리 불났는데 1억 5천 주겠대.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그 많이 받은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266페이지 보시면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은 어디에 쓰는 거죠?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걸 기부금이라고 표현하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좀 봐주세요. 267페이지 보시면 전기오류라고 있거든요. 네.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 어려울 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한 번 하고 앞으로 한 번밖에 더 안 할 거예요. 네, 자주 안 나오는 내용인지라 그렇게 뭐 자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둘 다 오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류라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를 우리가 오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제 뭘 잘못했느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네, 잘못한 거는 맞는데 어떤 부분을 잘못했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대한 오류는 300번대 정규오류 수정 손익이고요. 요게 이제 자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거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아이고 앞에다 중대하지 않은 걸 썼구나. 요때는 900번대 정기오류 수정 손익. 요거는 뭐냐면 영업 외예요. 그래서 중요하냐 중요치 않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까지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법인세 내는 걸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요.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285페이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결산. 그래서 앞으로 결산 나오면 인하라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론상에는 12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회사 가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회사 가시면은 3월에요. 실무에서는. 왜 3월에 하냐면 3월달이 법인세 신고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려면은 이게 결산이 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산을 잘 해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쪽 파트에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결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이거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네. 근데 이런 데 있어요. 어떤 데 있냐면은 회사 그 이력서에 보시면 뭐 자체 기장, 그 다음에 뭐 자체 신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고 하는 데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안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장이 저거 장부 만드는 걸 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취업하시게 되면은 회사 내부에서 업무는 좀 많을 겁니다. 그 대신 일은 또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접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286페이지 거기 시산표라고 있어요. 그 시산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요 하나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시산표는 요거 많이 씁니다. 합계자력 시산표. 그래서 일명 합잔이라고 표현을 해요. 줄여서. 그 다음에 거기 뭐 그 결산분계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시간 내서 볼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4시부터 312페이지 볼게요.